네. 그러면 이 디톡스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디톡스는 이제 해독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요. 그래서 몸속에 독소를 없애고 세포 속까지 건강하게 리셋하라는 의미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EBS에서 다큐 프라임이라고 해독, 몸의 복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많은 건강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짜 EBS에서 인정해주는 다큐 프라임 이 채널에서 이 디톡스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준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캡처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다큐 프라임에서 많은 질병들은 독소로부터 온다. 그래서 독은 건강이나 생명에 해가 되는 물질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해독은 생체 내의 세포에서 유독한 물질을 무독한 물질로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이인성 한국통합의학연구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병은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고 중간 단계에 있는 신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증상도 있고 기능도 떨어지지만 검사를 했을 때는 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현대인들은요, 누구나 독소의 공격을 받지만 모두가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럴까요? 환경적인 면만 본다면 독소를 들어왔을 때 환경적인 면만 본다면 다 오염이 되어 있어라 하는데 이제 오염이 다 안 되거든요. 그거는 결국 각 사람의 생화학적인 독창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금속에 대해서 잘 배설할 수 있는가 하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배설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 그 기관 중에서 보면, 내부 기관 중에서 보면, 간을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이제 몸 안에 독소를 처리하는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간은 바로 그 차이를 결정짓는 기관인데, 똑같은 독이 들어오더라도 누구는 해독을 잘 시킬 수 있는 몸이 되고 누구는 해독을 잘 못 시키면서 질병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간이 되고 간은요, 3천억 개 이상의 간 세포로 이루어진 간은 담즙을 통해서 소화작용과 노폐물 배출을 돕기도 하고요. 혈액 속에 독소를 걸러서 깨끗한 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75% 해독작용을 하고, 그러나 간의 해독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관으로는 장을 볼게요. 우리 산삼이나 인삼이나 엄청 좋은 것들도 좋은 것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고요. 몸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독이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지금 숙변이 보이는데 제때에 배설하지 못해서 장 속에 오래 묵어 있는 대변을 우리가 숙변이라고 하는데요. 숙변은 오래 놔두면 장 점막에 들러붙어 가지고 장 흡수라든지 연동 운동을 방해를 합니다. 여기서 이정주 한의사 박사님께서 예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시궁창에 있던 것을 그 더러운 한 덩어리를 방에 한번 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냄새에 의해서 악취에 의해서 아마 하루 이틀도 살지 못할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장 속에서도 장 내 환경에서도 변이 갖고 있는 독소가 엄청 많겠죠. 그래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변이에요.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변기에서 변을 봤을 때 변이 찰변처럼 붙어서 문을 내려도 내려가지 않는 그런 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리더님들도 보시면 제가 하루는 이제 변을 봤다. 그런데 진짜 말끔하게 응가가 쑥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음식을 먹은 거고, 그런데 변기에 물을 내렸는데 약간 그 변기에 응가가 묻어 있다 그러면 그 독소가 찰변이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옛날에 그 왕들의 변을 보면서 그 건강을 측도를 했다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응가를 무심스럽게 누르지 마시고 변을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 속에 있는 세균 부분 볼게요. 우리가 독소에는 내독소와 바깥에서 나오는 외독소가 있는데 지금 내독소로는 박테리아나 세균이 증식하면서 사멸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포벽의 껍질, 이런 식으로 이 껍질들이 몸속을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게 내독소인데
여기 세아기내과 전문의 전우규 박사님께서 이런 내독소가 들어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되는 거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대량으로 내독소가 나타나면요. 폐혈증에 빠지는 거죠. 폐혈증. 폐혈증에 빠져서 며칠 내에 사망하게 될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 여기 장점막 세포, 장점막 세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의 장은 장점막 세포가 이렇게 이쁜 빛을 띠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록 색깔 이 독소들이 이 장점막 세포가 이렇게 탄탄하게 막아져 있기 때문에 장점막 밑에 있는 이 혈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음 화면처럼 자극적인 음식이나 항생제 약물에 의해서 이렇게 장점막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장점막이 손상이 되다 보니까 이 초록색의 독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혈관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들이 혈관에 침투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앞 영상과 앞 사진과 이 지금 사진과의 차이가 많죠. 그래서 장점막이 손상되는 이유는 자극적인 음식이나 항생제 약물 등으로 해서 장점막이 많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우규 박사님께서 제일 처음에는 내독소, 이제 안에서 생기는 독소가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허파,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의 장기가 약한 부분에 나타나게 되겠지만 사람마다 그것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왜? 사람마다 그 해독이라든지 그 배설하는 그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요 김미수 할머니를 한번 볼게요. 67세 류머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인데 혈액 내 독소를 측정을 하니까 엄청 높았죠. 그런데 해독 과정을 거치면서 디톡스 과정을 거치면서 1차, 2차, 3차 혈액 내의 독소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장누수, 장 투과성도 마찬가지로 독소가 들어오는 게 점점 줄은 게 보이죠. 그다음에 방승환이라는 17개월 아토피 있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내 독소 측정 값이 처음에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1차적으로 병원에 와서 피 검사를 해봤을 때 이렇게 높았고 장에 장 점막이 약해서 그 염증이 투과되는 척도도 엄청 높았죠. 그런데 디톡스를 통해서 2차, 3차 이렇게 점점 독소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유나 이 친구도 27개월 아토피입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혈액 내 독소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장 투과성도 점점 줄어드는 게 디톡스로 인해서 줄어드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했거든요.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병의 근본은 장에서 계속 들어오는데 아까 장 누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염증이 들어오는데 끝에 가서 아무리 발라주고 약으로 해서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을 해결해줘야지 근원이 해결 안 되고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바르고 해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포 속에 축적된 독소. 우리가 지방세포 그 사이사이에 보면 이런 게 독소들이 이렇게 낑겨 있어요. 보이시나요? 형광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지방세포 속에 축적된 독소들이 있는데 해독 다이어트는요, 사실 내 몸에 독이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독이라는 건요, 우리 몸에 지방 분해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다 포함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세포에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포에 녹아 있는 건 일단 지방이 분해가 돼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신호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면서 독소도 같이 빠져나간다는 거. 그래서 살이 찐 사람들이 독소가 많다라는 그것도 어떻게 일맥상통한 거죠. 제가 여기서 디톡스를 그럼 나는 어떻게 내 몸 상태는 어떻나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 될 건데 내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그 혈전을 이게 본 이런 사진이 있는데 유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지금 이게 피 검사를 해놓은 거거든요. 유아 생열은요. 한번 보실래요? 진짜 동글동글하게 진짜 이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생열 자체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맑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10대 생열을 한번 보시겠어요? 10대는 지금 인스턴트랑 고기를 많이 먹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구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뭉쳐 있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순환이 될 것이며 어떻게 소화가 잘 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연전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연전 현상은 혈구가 동전을 쌓아 놓은 것 같이 붙어 있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20대 한번 볼게요. 이 20대는 그나마 인스턴트를 좀 덜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30대 한번 보세요. 30대도 혈구가 엄청 붙어 있죠. 지금 우리 30대이신 분들 나의 피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톡스를 하시기 전인 피겠죠. 그 다음에 40대 생열 한번 보세요. 엄청 많이 뭉쳐 있죠. 그 다음에 50대 한번 보세요. 점점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 지금 60대 한번 보시고요. 지금 70대 이거는 진짜 더 심각하지. 그래서 왜 70대 어머니들이 계속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이 몸의 독소를 제거하면서 건강한 삶으로 살아보자라고 어머님들께 디톡스를 선물을 한번 해드리는 건 어떤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아부터 70대까지 보면 나이가 들면요. 자정 능력이 떨어져서 점점 혈액에 독소가 많이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정 능력은 뭐냐면요. 인체 스스로 최초의 균형 상태로 원상 복구하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상 복구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독소가 쌓이면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능력이. 그러면 이게 독소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독소의 종류는 여기서 이 100세 시대의 건강 하이소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나운서가 그러면 몸속에 어떤 독소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요. 내독소와 아까 외독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인체는 날마다 독소와의 전쟁을 하는데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면 속으로 건강히 보면 아픈 100세 시대를 사는 게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진으로 제가 독소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옥진아 한의사님께서 술,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이 몸속에 독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다고 하는데 술, 고지방 음식 이런 게 독이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디톡스가 지금 2주째 지금 디톡스를 하고 있는데 정말 먹고 싶은 게 저 삼겹살이랑 지금 빵하고 먹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독소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금속, 환경 호르몬, 과다한 지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소이고 그 다음에 이분께서 육고기 사육 시 항생제, 성장 호르몬 등도 우리에게 전달된다 했거든요. 근데 이 게스트 분이 놀란 거예요. 이 게스트 분이 돼지에게 놓은 항생제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고요? 이분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도 우리 몸속에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농약도 그대로 농산물에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 채소 세정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은 문제는 중금속이 몸속에 계속 쌓이는 것이 정말 위험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식품 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스티로폼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배출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게스트가 음식으로만 쌓이는 게 아니네 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먹는 것으로만 쌓이는 게 아니고요. 또 스트레스도 발생하는 활성산소도 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지 말아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시죠? 그럴 때는 큰 소리로 웃든지 안 그러면 박수를 미친 듯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몸에 독이 쌓이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외독소를 한번 볼게요. 1년 내도록 끊이지 않는 미세먼지. 진짜 장난 아니죠? 1년 내도록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황사로 인해서 공기 중에 독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또 세제, 샴푸 등 화학물질도 피부를 통해서 지금 축적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몸속에 독이 많은지 어떻게 아냐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게스트분이 질문을 하셨죠. 여기 보시면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여기서 자가 진단 테스트 중에서 한 개, 두 개라도 이게 체크가 된다 하면 진짜 디톡스를 몸속 안에 청소를 하셔야 된다 보거든요. 첫 번째로 보면 매년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걸리는 편이다. 저유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알레르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진짜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디톡스 할 때 진짜 이게 콧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디톡스를 하고 나니까 알레르기성 비염이 완전히 나아졌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냄새에 많이 민감하다. 그 다음에 자주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나온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가렵거나 여드름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피부 질환이 있다. 또 두통을 자주 앓는다. 잠을 잘 못 이루는 편이다. 이런 분들도 다 디톡스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다. 뭐 변이 딱딱하고 쉽게 안 나온다. 가끔 설사를 한다. 그 다음에 약이나 보조제에 특이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속쓰림 증상이 있다. 배에 자주 가스가 찬다. 너무 민망할 정도로 뿡뿡거리는 사람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도 피곤하다. 정말 이거는 자도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디톡스를 하고 나니까 아침에 사실 좀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눈이 뜨여가지고 지금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디톡스를 하고 새해부터 지금 계속 제가 6시쯤 돼서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눈 흰자위가 탁하다. 그 다음에 피부가 칙칙해서 푸석푸석하다. 그리고 과로나 가음 후 회복이 느리다. 그러니까 충전이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한 음식, 특히 설탕,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이나 유제품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디톡스 하기 전에도 탄수화물, 빵 이런 것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몸이 늘 무겁다. 그 다음에 소변색이 짙고 냄새가 난다. 우리가 화장실 가서 오줌 색깔을 보거나 아니면 냄새를 보면 진짜 내 몸이 어느 정도 독소가 있는지 진짜 표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극지성이거나 극건성이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거칠고 끝이 갈라진다. 그 다음에 손톱이 쉽게 갈라지고 부서진다. 아침에 일어나면 혀 안쪽에요. 깊은 곳에 백태가 낀다. 그 다음에 구취가 나거나 몸에서 악취가 난다. 이런 분들 진짜 한두 가지 증상만 있더라도 진짜 나도 디톡스, 그대도 디톡스 진짜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독소로 인한 질환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변비, 과체중, 자가면역장애, 당뇨, 만성염증, 암 이런 것들, 아토피, 피부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소로 인한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요. 자가치유력, 해독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해독 시스템, 우리 자가치유력이 높아지면 해독 시스템이 최상의 작동을 하면 이렇게 탱실탱실한 좋은 피가 되면서 독소가 없는 몸으로 바뀌는데 해독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혈전이 모이듯이 독소가 많이 채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독을 하려면 그래 알겠다. 그래서 디톡스를 하려면 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양 해독 요법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식이섬유,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서 몸을 클린하는 방법인데요. 단백질 공급을 통해서 혈액 내에 중금속과 결합을 해서 중금속을 정화시켜 줍니다. 해독의 3단계로는 첫 번째 배출 단계, 독소가 조직에서 순환계로 흘러나오고요. 이 독소들이 중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 중화 단계는 아까 독소가 지용성이라고 하셨죠.
지용성으로 해서 지방에 다 붙어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화시키는 그 중화 단계에서 간에서 해독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독소들이 온몸 구석구석을 돌 때 해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다 염증인 반응을 다 일으키거든요. 그 다음에 배설 단계, 배설 단계에서 장을 통해서 이제 해독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 책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클린이란 책인데, 미국 최고의 해독 전문가이자 내과의사인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가 그 고안하신 분이 있는데, 이 책 안에는 여러 가지의 해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영양 클린즈 부분이 제일 으뜸이고요. 여기 보시면 영양 클린즈는요, 최근에 등장한 해독 프로그램인데 간이 필요로 하는 무기질과 비타민, 항산화제 등의 모든 영양소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 약간의 탄수화물을 공급해 주도록 특별히 고안된 쉐이크를 마시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클린은 3주를 꼬박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크지만 한 1, 2주 후에도 크든 작든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의 몸속 에너지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휴대폰 배터리가 100%로 충전해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줌이라든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에너지 그 배터리가 팍팍팍팍 다는 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어요. 처음에 여기 소화 모드 보시면 소화 모드에서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해독 모드에서 에너지가 나중에 사용하는데 이처럼 아까 피자나 치킨이나 뭐 이렇게 삼겹살이나 이런 거를 먹게 되면 소화하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쓰이겠죠. 그러면 해독하는데 에너지가 적게 쓰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비만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적게 쓰고 해독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건강한 몸이 되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그 감기나 이런 거 걸렸을 때 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죽을 주니까 죽을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디톡스를 공부해 보고 나니까 아, 소화를 빨리 시키고 해독하는데 몸을 갖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기를 빨리 낫기 위해서 해독 시간을 늘렸구나라고 이제 지금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사람마다 그 해독을 하는 기능이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간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제가 기관을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간이 제일 건강을 해야 되고 간이 75%의 해독 작용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 독소라든지 뭐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간 조직이 손상되는데 간은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의 역할은 영양소 가공 및 저장을 해주고요. 혈액 속에 단백질을 95% 생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해독작용, 면역작용을 하는데 1단계 해독은 독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술, 약물을 해독을 해주고요. 2단계 해독은 이 노폐물을 배설을 시키는데 이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담즙 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혈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근데 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간이 필요로 하는 거는 뭐야? 라고 했을 때 항산화제 섭취가 진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타민 A, C, 셀레늄, 코큐텐, 아연, 망간, 플로보노이드, 실리마린, 피토케미칼 이러한 영양제를 먹으면서 이제 간이 튼튼하게 해야 우리가 해독 역할을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장을 볼게요. 장은 우리 몸의 뿌리라고 얘기를 했고 건강과 질병은 장에서 아까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온몸 면역의 80%를 차지하는데 아까 앞 차트에서 사진으로 보셨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나 항생제 약물에 의해서 지금 장점막이 손상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장점막이 손상이 되면 아까 장누수 현상이 생겨서 그 독소들이 혈관에 들어오면서 염증 반응이 생긴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현상으로 두통, 어깨 결림, 피부염, 뼈 장기에도 쌓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장 비만 부분 볼게요. 지금 옆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그 막
그 장기 위에 뭐 누렇게 지금 덕지덕지 되어 있는 게 내장 비만입니다. 이거는 식욕 조절 시스템에 장애가 일으키는 건데 지금 렙틴 호르몬이 떨어지고 그렐린 호르몬이 많이 생성된 경우가 그렇거든요. 렙틴 호르몬은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무라는 뜻의 호르몬이고 그런데 렙틴 호르몬이 그만 무어야 되는데 계속 먹어지면 그게 그렐린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식욕 조절 시스템도 조절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독 효과로는요. 이렇게 그래서 간 해독과 장 해독을 하면 해독 효과로는 어떤 게 생기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이 개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부 미용이라든지 다이어트, 변비 치료, 그다음에 체질 개선, 암 예방 등 이렇게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면 해독부터 하라. 그래야 독이 빠져야 이제 살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질환이 개선된다라고 했잖아요. 피부 미용도 좋아진다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이런 췌장염이 걸리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디톡스를 하고 나면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뭔가 지금 혈전이 지금 뭐 화가 난 것 같죠? 뾰족뾰족하게 막 우들투들하게 이렇잖아요. 근데 이러한 분들도 디톡스를 하게 되면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좀 온화하게 동글동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담도암이나 간암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디톡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왼쪽 사진 한번 보실겠어요? 지금 피 사진 보면 엄청 많이 묶여있고 목 있죠? 독소가 엄청 많죠? 그러면 디톡스를 하고 나서 오른쪽처럼 됐는데 오른쪽도 완벽하게 독소가 빠진 게 아닙니다. 일단 1차적인 디톡스를 해서 지금 그나마 왼쪽보다 지금 오른쪽이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장 질환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사진 보면 지금 혈액에 있는 혈구가 지금 화가 났죠? 뾰족뾰족하죠? 지금 햇님 모양도 아닌데 막 화가 났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디톡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장상피하생이라고 이게 뭐냐면 위인데 장처럼 시끈끔하게 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독소가 많은 몸도 오른쪽 디톡스를 해서 이렇게 맑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방암 걸리신 분도 이 디톡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처럼 혈구가 지금 그나마 조금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일체적으로 디톡스를 하고 나서 조금 깨끗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갑상선 및 소화장애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맥 기능 장애라든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피부 질환부터 볼게요. 여기 엄청 여드름이 심하신 분이 있었어요. 막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화농성 피부염이거든요. 성인이에요, 성인 여드름인데 이렇게 디톡스를 3주를 하고 나면 왼쪽에서 오른쪽처럼 피부가 이렇게 염증 반응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는 화농성 피부염이었거든요. 그래서 화농성 피부염이라서 누군가에게 제 피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말끔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토피 있는 아이입니다. 아토피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3개월인데 아토피가 너무 심하죠. 이 아이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엄마가 뱃속에서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 3개월 된 아이도 디톡스를 통해서 지금 6개월 차 3개월이 지나서 피부가 1차적으로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8개월 때는 이렇게 깨끗한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원인 아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속을 다스려야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려야 되는데 겉에서 약만 발라준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른 관리하신 분도 지금 이렇게 왼쪽 이렇게 화농성 피부염이 정말 심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개선되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손바닥이 주부습진 혹시 그 고통스럽게 주부습진이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주부습진은요 손바닥에 무좀 같이 막 노란 그런 염증들이 막 이렇게 톡톡톡톡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3주 디톡스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중간 사진을 보면 이렇게 탁 뒤집어지면서 염증이 다 터지면서 이 손바닥에 이런 껍질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사진,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디톡스가 끝나서 이렇게 깨끗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디톡스를 통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독을 진짜 걸러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인바디 측정, 디톡스를 하면서 인바디 측정을 하신 분인데 지금 이 앞에 그 손에 있는 주부습진 있으신 분이 지금 이 인바디 측정표입니다. 몸무게 앱은 많이 나갔죠. 82.9. 예. 이러한 분들이 몸에 독소가 왜 안 많겠습니까? 지방이 많으니까 그 지방 안에 있는 독소가 붙어 있으니까 되게 많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체지방량이 35.5였는데 이 디톡스를 통해서 30.7로 내려갔고 내장 지방 레벨이 17에서 14로 내려갔습니다. 아까 장에서 그 누런 그 막 지방 덕지덕지 있는 거 보셨죠? 그게 내장 지방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다른 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도 너무 피곤하다고 하셔서 이게 디톡스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앞에 분보다는 조금 체지방량이 작지만 19.4에서 14.6으로 이렇게 디톡스를 하는 동안 내장 지방 레벨이 7, 6, 5로 이렇게 완벽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디톡스를 하고 나서 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아침에 눈이 뭐 반짝반짝 뜨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디톡스를 통해서 왜 디톡스가 살이 빠지고 다이어트가 되느냐. 독소가 빠지면서 체지방량이 줄어들면서 내장 지방도 줄어들면서 체중도 같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체지방량이랑 내장 지방 레벨이 다 내려간 게 이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냐면 그러니까 간호사, 치과 간호사 분이신데 치과에서는 그 화학적인 그 이렇게 떼우고 이렇게 하면 화학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만지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이 완전히 그 뭐 발바닥보다 더 심각하게 손바닥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개선을 시켜보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디톡스를 권했고 그분도 진짜 깨끗하게 그 손바닥처럼 애기 손처럼 그렇게 손바닥이 깨끗하게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이어트 목적보다는 그 체질 개선을 때문에 이제 디톡스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살도 빠지고 체지방도 줄어들고 질환도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독 여기 보시면 그래 알겠다. 그래 디톡스가 너무 좋네. 그래서 그 디톡스를 어떻게 그래 실행해 보고라고 이제 사람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독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 했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과부하를 줄이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소화기관의 과부하를 줄이고요. 소화기관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두 끼 유동식을 드셔야 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쉐이크식을 드셔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한 끼 고형식 점심. 점심은요. 우리가 항산화되게 그러니까 해독을 하기 위해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정식 위주로 그리고 고기나 인스턴트 이런 부분은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내 몸을 정말 깨끗하게 진짜 청소를 해보자는 마음이면 정말 한정식으로 점심을 드셔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독작용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다. 예, 식이섬유랑 유산균이랑 항균제, 간기능식품, 항산화제, 오메가3,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영양소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복시간. 5, 12를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소화하는 데 에너지도 쓰이고 해독하는 데도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공복 시간을 주셔야 해독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저녁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소화하는 데 8시간, 해독하는 데 4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2시간 공복을 꼭 유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물 섭취량 2리터. 저는 그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저희 이스프링
물을 원추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물을 3주 동안 이렇게 떠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중공상학 방식이나 역삼투학 정수기 방식은 몸을 산화를 시키거나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톡스를 하는데 그 최상의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몸의 7, 80%가 물이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마셔서 그 해독이라든지 디톡스 과정을 도와줘야 되는데 다 걸러지지 않는 물을 먹게 되면 똑같이 독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그 미네랄 워터, 이스프린 물을 좀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8잔 이상 2리터 정도를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양 해독에 이제 리셋되는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주는요.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먹고 마시는 습관이 바꿔지고요. 그다음에 배고픔에 대한 이제 새로운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몸의 해독 시스템이 이제 원활히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몸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호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저같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던 사람은 일주일 내내 콧물을 그래서 제가 크리넥스를 한 통 내도 들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화농성 피부염이신 분들도 이 딱 첫째 주, 1주만 딱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화농성 피부염에 있는 여드름도 다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다 터지고 붉어지면서 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손에 있는 습진들도 점점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째는 일그러진 몸의 균형이 리세팅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표면적인 불균형 증상들, 뭐 피부, 가체중, 알레르기, 장 문제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3주째는요. 활력과 균형, 정신적 안정화되는 최고의 시기고 피부도 정말 깨끗해지고요. 탄탄해지고 사람들이 디톡스 끝나고 나면 뭐 했어? 피부 진짜 짱 좋다라는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살도 빠지고요. 그리고 눈이 진짜 맑아집니다. 눈이 진짜 제가 라식 수술을 해서 약간 이제 밤에 운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디톡스를 하는 지금 시기에는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눈도 너무 맑고 그래서 잠을 잘 자고요. 활기찬 하루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저희 부모님이나 어른들 보면 나 좀 잠이 일찍 깬다, 잠을 잘 못 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독소가 몸에 많이 차이기 때문에 잠을 이렇게 푹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디톡스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거를 먹으면 좋을까라고 해서 지금 여기 디톡스에 있는 이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파이버 비츠, 프로틴, 바디기 쉐이크, 유산균, 뭐 비타민 B 플러스, 아세로라씨, 뭐 가리, 더블 X 이렇게 세몬 오메가 3 밀크시슬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제가 조금 화면을 캡처해서 조금 상세히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 뉴트라이트 화이버 비츠 지금 있는데요. 저는 이거 제일 강추합니다. 진짜 디톡스에서 빠질 수 없거든요. 우리 장 속을 정말 빗자루질 하듯이 깨끗하게 독소들을 흡착을 시켜서 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17가지 원료의 황금 비율인 식이섬유고요. 불용성, 수용성이 3대1로 황금 비율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2번 정도 드셔주시면 되고 식이섬유의 역할은요. 배변 활동,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개선, 그 다음에 혈당 수치 조절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도 되고, 그 다음에 순, 납, 비속, 카드뮴 등 이런 중금속도 배출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장속 환경도, 장내 환경도 개선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뉴트라이트 프로틴입니다. 프로틴은 정말 중요한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뇌 속에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탁월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틴을 그러니까 시중에 단백질이 엄청 많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점수로 매기자면 30점짜리 드시겠습니까? 50점짜리 드시겠습니까? 100점짜리 드시겠습니까? 저희 뉴트리파이터 프로틴은 지금 단백질 아미노사 스코어 100점입니다. 100점. 영양가가 높은 고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인 거죠. 저는 고마 먹을 거면 100점짜리로 먹겠습니다. 여기 단백질은 몸속 독소를 유인해서 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해서 특히 뇌에
중금속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주고요. 간의 2단계 해독을 도와준다라는 점. 지금 여기 화면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 중에서 보면 가운데 보면 히스티틴 위산 분비를 하면서 중금속 배출해 준다는 거. 이런 거 꼭 여러 가지 제가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정말 장내 환경이 정말 중요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밸런스 위드인. 여기 보시면 장내 유익균 억제를 해주고요.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주죠. 그 다음에 정장작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박테리아 살균이라든지 물질 분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장관 면역을 증진시켜주고 항생제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금속 배출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 영양제로는 비타민 B 플러스. 비타민 B 플러스 너무 인기 많습니다. 지금 일시품절인데 너무 아쉽거든요. 지금 이거는 8가지 비타민 B로 채우는 몸속 세포 에너지인데 효모, 스피루리나 이런 비타민 B군 8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지금 비타민 B군 8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기 3가지만 조금 표현을 해놨거든요. 비타민 B1에는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 개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B2,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에는 세포 재생, 그 다음에 면역 비타민,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5, 신이 내린 선물이랍니다. 신이 내린 선물. 탄단지 대사를 도와주고 스트레스라든지 피로 해소 꼭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 C, 우리가 디톡스 할 때 빠질 수 없는 비타민 C입니다. 진짜 노화 억제라든지 피부 미용, 그 다음에 활성산소 제거, 이렇게 내독소를 제거해 준다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뉴트라이트 코큐텐, 정말 코큐텐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이거는 옛날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듯이 생기와 젊음을 주는 활력 에너지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코큐텐 효능을 보시면 활성산소도 제거되고 노화도 방지됩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 당연하고요. 잇몸 염증 및 출혈이 감소가 됩니다. 여기 보면 날씬한 지금 청바지 입고 계신 여성분 계시죠? 다이어트와 코큐텐을 보시면 혈당 조절을 향상을 시켜주고 이 지방을 에너지화 되기 때문에 꼭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뉴트라이트 가리 비타민을 보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항산화 에너지. 이거는 사실은 그 천연 비아그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남성들한테 남편분들한테 이거 먹이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비타민 E, 마늘 분말, 파슬리 농축물이 이제 함유되어 있어서 지금 활성산소 제거라든지 적혈구 보호 세포 적혈구를 보호해 주고요. 그다음에 혈관 확장 탄력을 유지를 시켜 주고 여기 마늘 보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알리신은 항균 작용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을 해주고 장 점막을 보호해 줍니다. 그럼 장 누수 현상이 덜해지겠죠. 그럼 파슬리 농축물도 마늘 냄새 억제하기 위해서 파슬리 농축물도 같이 들어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우리 그 간에 좋은 이제 세계 판매 1위 종합 비타민 뉴트라이트 더블X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19가지 식물 영양소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해주는데 간의 1, 2단계 해독을 도와주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오른쪽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활성산소가 감소되면서 DNA가 복구되시는 게 보이시나요? 딱 누가 봐도 왼쪽 사진은 손상이 됐고 오른쪽은 딱 회복이 탱실탱실하게 보인 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밀크시슬. 지친 간을 채우는 건강 에너지 비타민인데 진짜 이거는 실리마린과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간은 정말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밀크시슬을 통해서 간 세포를 해주실 수 있으시고 여기 보면 밀크시슬 안에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일하게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당 수치를 인정을 해줍니다. 당 수치를 안정화시켜 주시는 거죠.
예, 그 다음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독소들이 유발하는 염증을 잠재우는 항염증 작용으로 해독 효과를 높이는데요. 생선의 오메가3가 혈중 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고 오메가3 함유되어 있는 성분 중에 콜레시스토키닌 호르몬이 있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체중 조절을 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제품들을 먹어서 디톡스가 되어서 몸이 많이 괜찮아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나 디톡스 한 번 하면 끝인가? 그게 아니고요. 정기적인 해독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질병이나 증상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우리 몸을 대청소해 주시면 정말 좋고 아까처럼 만성 증상 아까 위염이라든지 이렇고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 특정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분기별로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건강하게 우리 몸을 지키나 몸의 뿌리인 장을 잘 관리하면서 장내 충분한 유산균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배변 활동이 원활하도록 식이섬유와 물 섭취를 꾸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비타민 및 미네랄을 보충을 잘 하면 우리는 건강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100장에 가까운 피드가 있었지만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좀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모두 디톡스를 하셔서 제 몸속 청소를 하시는 그런 이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